고대의 지혜에서 여러분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몸 안에는 매일 기후와 같은 음양의 순환이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는 양기이며 오후는 음기에 속합니다.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는 많은 젊은이가 양기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멍하며 거의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면 점차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밤 생활이 시작되면 다들 다시 기운이 넘치고 활발해집니다. 이것은 모두 음기가 너무 성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특히 35세 이후의 여성과 40세 이후의 남성은 신체의 전체적인 양기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7년의 주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7살에 치아가 바뀌고 머리카락이 자라며 2번의 7살인 14살에는 기혈이 점차 가득 차고 4번의 7살인 28살에는 신장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집니다. 즉, 28살 전후가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5번의 7살인 35살에 이르면 양명이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덕경에서는 사물이 장성하면 곧 노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점에 도달하면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며 낮 12시 이후의 태양이 점차 저무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에게 그 12시라는 기점은 바로 35살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모든 것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체력과 지력, 신체, 그리고 피부까지 모두 퇴조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몸 안의 양기가 갈수록 부족해지면서 얼굴색이 황색으로 변하고 피부가 처지며 불면증이 지속되고 정신력이 계속해서 감퇴합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이러한 상태의 원인을 사실상 양기의 부족으로 귀결시킵니다. 양기의 부족은 주로 2가지 측면에서 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바람과 추위, 더위와 습기의 영향도 받습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옷을 입는 법을 몰라서 신체의 중요한 세 부위인 윗부분, 중간 부분, 아랫부분을 노출합니다. 뒷목의 대추혈, 허리 부위의 명문혈, 그리고 발목의 삼음교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몸 안의 양기가 매우 빠르게 소실됩니다. 특히 35살 이후에는 본래의 강력한 생명력이 사라지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위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위쪽은 뒷목에 있는 대추혈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이 혹처럼 튀어나오기 쉬운 곳이며 추운 겨울에도 여전히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은 신문과 명문입니다. 즉, 앞쪽의 배꼽 부위와 그 반대편 등 쪽에 대칭되는 지점으로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허리가 드러나는 많은 옷이 이 구역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발목 안쪽에 있는 삼음교입니다. 안쪽 복사뼈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위에 위치하며 3개의 음경락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중요한 세 위치가 모두 외부에 노출되고 여기에 차가운 음식을 먹고 늦게 자며 흙을 밟지 않는 생활이 더해지면서 몸은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들이 젊을수록 부인과 질환이 많아지고 임신과 출산이 문제가 되며 폐경기가 앞당겨지는 현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35살에 폐경이 오기도 하는데 본래는 45살에서 49살 사이가 정상입니다. 사람의 몸의 양기가 갈수록 적어지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정신과 생명력이 눈에 띄게 감퇴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진찰할 때 먼저 신색을 살핍니다. 신색이 이미 쇠약해졌다면 병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양기 한 줄기까지 모두 소모되었을 때가 바로 생명이 끝나는 때입니다. 옛사람들은 순양은 삶이고 순음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기가 되고 음은 물질이 되며 양은 생명의 동력과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이 사라지고 몸은 움직이지 않으며 시신만 남습니다. 즉, 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만져보면 모두 차갑고 온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기가 사라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양수라고 부르며 한의학에서는 흔히 양기가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양기는 온몸의 혈맥을 따뜻하게 하고 소통시킬 수 있으므로 양기가 머무는 곳에는 병이 적게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양기의 정도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가 무의식 중에 양기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여 결국 몸에 온갖 질병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생활 습관 때문에 스스로 양기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양기를 가장 많이 소모할까요? 첫째는 발목과 배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날씨가 막 따뜻해졌다가 다시 쌀쌀해지는 계절에 발목을 드러낸, 짧은 바지나 배꼽을 드러낸 낮은 허리 바지를 입은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그들은 패션이나 섹시함, 날씬한 몸매라는 명목으로 건강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위 기능을 저하시키고 부인과 질환을 악화시키며 손발의 관절통, 목 디스크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둘째는 아침에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양기를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은 양기가 막 생겨나는 때이며 라이터의 작은 불꽃처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양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만약 아침에 머리를 감고 제대로 말리지 않은 채 서둘러 출근하면 머리에 차갑고 습한 기운이 쌓여 경락이 막히기 쉽습니다. 셋째는 무절제한 성생활로 신장의 양기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성생활은 양기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신장은 정을 저장하고 정은 기가 되므로 고치기 어려운 온갖 병은 신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는 불규칙한 생활로 양기가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 안의 양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양기, 즉 원양으로 부모님의 유전에서 온 것이며 몸 안의 불씨와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후천적인 양기로 음식과 생활을 통해 얻은 에너지가 양기로 변한 것입니다. 선천적 양기와 후천적 양기가 서로를 기르는 핵심은 자시에 잠을 자는 것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잠을 자기 가장 좋은 시간을 해시, 자시, 축시의 총 6시간으로 보며 이는 1년 중 겨울에 해당합니다. 겨울은 갈무리를 주관하며 생명에 있어 갈무리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밤은 고요하고 만백성은 잠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기혈이 교차하는 시간이며 음이 양으로 변하는 시점입니다. 옛사람들은 천지에 순응하여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해야만 정신이 맑고 기가 가득하며 정이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주 밤을 새우고 늦게 자며 양기의 상승과 하강 법칙을 거스르는 생활을 합니다. 많은 이가 매우 늦게 자는 습관이 있으며 심지어 자시가 되어도 쉬지 않습니다. 이때는 양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음양이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신장의 양기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장의 양기가 허해져 온갖 질병이 발생합니다. 밤을 새우고 제때 쉬지 않으면 양기가 뿌리로 돌아가 저장되지 못합니다. 양기의 운행 법칙이 흐트러지면 신체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양기를 소모해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직장인이 낮에 고되게 일하고도 밤에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강도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오의 법칙에 따라 허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심포경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때로 심혈관을 조절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잠들기 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녁에는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밤늦게 목욕하거나 머리를 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아침에는 양기가 발산되므로 그에 순응하여 운동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반면 저녁에는 양기가 줄어들고 음기가 올라오므로 격렬한 운동은 신체의 정상적인 운행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렇게 하고 어찌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는 차고 습한 음식, 튀김, 단 것, 매운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했으며 날씨가 더워도 찬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허허실실이라 하여 여름에는 사람의 양기가 밖으로 발산되므로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위가 상하기 쉽고 몸 안에 차가운 습기가 쌓여 겨울에 병이 나기 쉽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서양 영양학의 영향으로 차가운 과일을 자주 먹습니다. 여기에 냉장고의 보급으로 많은 이가 미각적 자극을 위해 냉동식품을 선호합니다. 특히 찬물을 마시는 습관이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위의 양기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특히 여름에는 몸의 양기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반면 위장과 장은 오히려 허하고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담백하게 먹고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만약 생것이나 찬물로 열을 식히려 한다면 이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며 비위의 양기가 손상되어 운하 기능이 떨어지고 복통, 설사, 피로, 무기력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단 것은 가래를 생기게 하고 에너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하며 음양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또한 무겁고 정체되는 성질이 있어 양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양기가 갇히거나 허해지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양기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매운 것을 즐기면 정신이 흥분되고 양기가 더 빨리 발산되어 결국 양기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여섯째는 차가운 성질의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 비위의 양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이 과일로 양생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변형해서 먹기도 합니다. 뉴스에서는 병 때문에 단식을 선택하고 과일 주스에만 의지해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살을 빼려고 삼시세끼 대신 과일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일 주스를 직접 혈관에 주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오곡은 주된 영양 공급원이고 5가지 과일은 보조하며 5가지 가축은 이로움을 더하고 5가지 채소는 보충한다고 했습니다.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영양은 대부분 오곡과 주식에서 옵니다. 과일은 비린 맛과 차가운 성질이 있어 일상적인 보조 수단으로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먹거나 주식을 완전히 대체하려고 하면 비위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특히 기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약화시켜 몸을 차고 허하게 만들며 병사하기 쉽게 만듭니다. 내경에서는 허한 기운이 틈을 타 들어오는 것을 항상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바람을 피하는 것을 마치 칼날을 피하듯 했습니다. 풍사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풍사는 100가지 병의 으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들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풍사가 겉면에 침입하면 피부가 허해지고 그 틈을 타 다른 사기들이 들어오는데 그중 추위가 신체에 주는 손상이 가장 큽니다. 한사는 물의 성질을 가져서 불을 끌 수 있으며 양기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양기는 사람 생명의 근본입니다. 장준경은 상한론을 지어 후세를 경계했는데
이는 풍안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겨울에는 밖의 바람이 뼈를 깎는 듯 차갑지만 모공이 수축하고 두꺼운 옷으로 체온을 유지하므로 풍안이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양기가 밖으로 발산되어 모공이 성문처럼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때 곧바로 선풍기를 쐬거나 에어컨이 켜진 방으로 들어가면 불덩이 같은 밖에서 시원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즉각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 큰 온도 차이는 매우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시원함은 한기가 너무 많이 침투한다는 뜻이며 풍안이 피부와 근육, 관절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제때 한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오장육부까지 침범하여 고치기 어려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사기가 자연의 사기보다 몸에 더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풍사를 100가지 병의 근원으로 보며 질병의 길잡이로 간주합니다. 풍사가 겉에 침입할 때는 주로 한기를 동반하여 양기를 손상시키고 온갖 병의 길을 엽니다. 장준경의 상한론이 바로 그 해로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너무 오래 쐬었다면 반드시 따뜻한 물로 목욕해야 합니다. 한기를 밖으로 발산시키지 못하면 조만간 몸에 잠재적인 화근이 됩니다. 일곱째는 늦은 출산과 분만실에서 찬 기운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도가 의학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가장 좋은 출산 연령은 3번의 7살부터 4번의 7살 사이입니다. 남성은 3번의 8살부터 4번의 8살 사이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에서는 출산 연령이 보편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임신 전 신장을 보호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모두 허해진 상태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가능하더라도 선천적인 원양은 이미 쇠약해져 있습니다. 부족한 원양은 아이의 평생을 따라갑니다. 양어 체질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의학도 우생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가장 좋은 출산 연령을 23살에서 30살 사이로, 남성은 30살에서 35살 사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양기 부족은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며 나중에 보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의 분만실과 수술실은 에어컨을 매우 차갑게 탑니다. 신생아는 따뜻한 양수 환경을 막 떠나자마자 한사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의 생존에 자연적인 여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연 유산되거나 일찍 죽는 아이들이 있었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양기가 비교적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위적인 임신 보조 수단과 약물을 통해 아이를 낳고 지켜냅니다. 영유아기부터 약물로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면 자연스러운 양기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째는 업무상의 번뇌로 양기가 밖으로 발산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업무가 바쁘고 경쟁이 치열하며 생활 압박이 커서 번뇌도 갈수록 많아집니다. 소문, 생기통철론에서는 양기가 너무 과로하면 팽팽하게 긴장된다고 했습니다. 신체의 양기는 물질적, 정신적 자극에 의존합니다. 만약 밖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제때 갈무리하고 쉬지 못하면 한편으로는 양기가 손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너무 지친 양기는 저장된 곳으로 돌아갈 힘이 없어 불면증이나 신경쇠약을 일으키고 이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35살이 되어서도 정신과 음식, 생활을 조절할 줄 모르고 옷차림에서도 양생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아름다움과 유행 등 겉모습만 쫓는다면 35살을 넘기자마자 노화가 매우 빠르고 뚜렷하게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양기를 기르는 좋은 3가지 방법을 공유합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들지 않으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시생양이라고 합니다. 동시생양이라는 4글자를 기억하십시오. 여시춘추에서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돌이는 좀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항상 움직이는 물에는 생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흐르는 물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습니다. 문지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여닫는 문, 특히 옛날 나무문을 보면 열대 끼익 소리가 날지언정 매우 오래가고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문은 잠겨 있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더라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은 금방 썩어버립니다. 사람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35살 이후에 이 동시생양을 실천할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고강도 달리기도 아니며 더욱이 밤에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밤에 달리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식사 후 100걸음을 걸으면 99세까지 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식사 후 100걸음을 뛰면 99세까지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체의 운행은 이 손과 같습니다. 손을 예로 들면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잠시 후 손이 저려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역기를 들거나 고강도로 달리는 운동은 몸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그 뻣뻣함은 사실 몸 안에 있어야 할 에너지를 밖으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울 때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힘은 본래 몸 안에 있지만 그것을 방출하려면 뻣뻣한 상태를 통해 폭발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을 쓰는 일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도덕경에서는 강한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운동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35살 이후 사람에게 가장 좋은 운동 형태는 바로 걷기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굽없는 신발만 있으면 됩니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신발을 벗고면 양말만 신은 채 땅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풀밭이나 흙길을 걸으며 지기와 접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 햇살이 등에 적당히 비치고 온몸이 이완된 편안한 상태에서 한가롭게 걷는다면 그 느낌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런 상태가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거나 밤에 2시간 동안 달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는 12개의 주요 경락과 수많은 미세한 혈관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힘을 쓰면 그것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몸이 이완된 상태일 때만 이 경락들이 원활하고 막힘없이 운행됩니다. 배수관과 같습니다. 꽉 쥐면 물이 위에서 고이기만 하지만 소통시키려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어야 합니다. 걷기는 매우 좋은 운동 방식이지만 걸으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걷기 이상이 됩니다. 걸으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부드럽고 원활하게 숨을 내뱉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걸으면서 햇볕을 쬐어 햇살이 몸에 골고루 퍼지게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걸으면서 잡념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이완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새소리와 풀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면 좋습니다.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과 호수의 잔잔한 물결을 느낀다면 그런 산책은 정말 멋진 산책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걷기의 서로 다른 경지입니다. 걷기를 단순히 걷는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짜증을 내며 걷거나 마음이 긴장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걷는다면 효과는 반대가 됩니다. 걷기는 몸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면 양말을 신고 맨발로 땅 위를 걸으며 대지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햇살이 당신의 등 위를 비추게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걸을 때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마음속에 원망이나 번뇌를 두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감각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올 때
풀향기와 새소리가 밀려올 때 당신의 몸과 영혼이 그것들의 존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걷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심신수양법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연 속에 있고 천지의 도에 합치될 때 그 순간 천지 사이의 자연 에너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어떤 치료 전문가나 보약도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한 마음이 양기를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엘리베이터에 서 있을 때 문이 닫히려는 찰나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열림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이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은 손에 쓰레기가 있을 때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청소 노동자분이 계시고 당신이 든 플라스틱 병이나 종이 상자가 조금이라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몇 걸음 더 걸어가 그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분들은 고개를 들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은 타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선함은 반드시 거창한 선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타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선함은 미소처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진심으로 미소 지을 때 상대방도 미소로 화답할 것입니다. 이런 무익해 보이는 선의는 어떤 목적이나 이익도 없지만 사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사를 받기 위해 돕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위대해 보이고 싶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선함은 바람이 없는 것이며 본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와 다정함입니다. 그러한 선의가 현재의 순간에 쌓일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건넨 미소는 타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밝게 비춥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바로 양기의 발생이며 내면 에너지의 상승입니다. 가끔 우리는 왜 분명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런 응보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그것은 도둑이 고기를 먹는 것만 보고 도둑이 맞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내면이 이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내면이 온통 악일 때 세상을 보는 방식도 왜곡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도 자신처럼 악의로 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선의로 대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더욱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면은 방어와 어둠,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어둠이 길어지면 음기가 무거워지고 음기가 무거우면 양기가 억눌립니다. 점차 그 사람은 음침해지고 얼굴은 왜곡되며 몸은 굽고 외양은 비천해집니다. 전체적인 기운과 에너지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벌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질은 조용히 몸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생각과 음기 속에 사는 사람은 몸과 운세가 좋기 어렵다는 것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선의를 품은 사람은 내면이 항상 넓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목적 없는 선에 보답을 바라지 않고 진심에서 우러나와 단순히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선의는 사람의 마음을 광활하게 만들며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따뜻하고 밝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음침한 자는 대낮에도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반면 마음의 빛을 품은 자는 어둠 속에서도 맑은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이 우울함으로 가득 차면 맑은 날씨도 사악한 기운 속에 있는 것 같고 마음속이 빛으로 가득 차면 어두운 곳에 있어도 스스로 따뜻한 햇살을 머금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함은 양기를 올릴 수 있고 양기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핵심 단어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양기를 생겨나게 합니다.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이 말을 따라 해보십시오. 생명과학의 관점에서 사람의 미소는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매우 섬세한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달 물질은 작은 전령과 같아서 아주 큰 정보 구체를 끌고 신경세포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미소 지을 때마다 그 작은 신경세포가 큰 구체를 성공적으로 받쳐들고 고난의 통과를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귀중한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매일 호탕하게 웃고 태평하게 살며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 대개 몸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미간을 찌푸리고 걱정이 가득하며 즐거움 없이 한숨을 쉬는 사람은 건강도 대부분 점차 나빠집니다.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것,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삶이 힘들어도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아는 것, 그것은 바보가 아니라 영리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법을 아는 것은 매우 높은 경지의 지혜이며 그것이 얼마나 희귀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양기는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양기가 사람에게 있어 하늘의 태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양기가 정상적인 운행을 잃고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람은 수명이 줄어들고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양기는 생명의 뿌리입니다. 생명은 곧 한 덩어리의 양기입니다. 그러므로 양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양생은 양기를 기르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 또한 양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양기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자신의 양기를 속절없이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인연이 닿은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양기가 충만하고 생동감과 에너지가 넘치기를 기원하며 같은 주파수를 가진 이들과 함께 복을 기르고 선한 지식을 나누시길 바랍니다.